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상 판결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일입니다마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문이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적 판결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송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판결문 원본을 만들어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선고한 다음에 초고를 다듬어 원본을 만들어 송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고를 다듬어 원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제때 시간에 맞춰서 원본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외상 판결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판결을 한 판사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며칠씩 밤을 새워서 결국 판결문을 완성하여 원본을 만들고 송달을 합니다. 이것을 외상을 갚았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그때는 모든 판결문을 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원본을 만드는 것은 판결문이 선고된 다음에 타자를 쳐서 서명 날인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모든 재판부의 공통적인 사정이었기 때문에 통상은 판결이 선고되고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지나서 원본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소송법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소송법에는 판결은 원본에 의하여 선고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시간이 촉박하여 판결문이 작성되는 사정과 두 번째로 원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원본에 의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선고기를 넉넉히 잡고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초고를 완성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뒤 한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법관이 직접 판결문을 타자하여 작성하게 되자 판결문을 수정하는 과정도 너무나 손쉽게 되고 원본을 프린트하는 것도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 원본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비밀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에 종사하는 여러 법관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문서의 서류와 송달이 순식간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사소송법은 서면에 의하여 서류가 송달되고 우편에 의하여 송달되는 것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자소송에 의하여 이와 같은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송법에 정한 여러 기간의 제한이 많은 검토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송달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소송 기록을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송고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워낙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도 곧바로 기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기간도 조금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